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 오로라 얘기할 때 실방으로 나중에 했는데, 왜냐면 그 영상을 찍었다가 올리고 확인을 해보니까는 무음이에요. 무음. 그리고 거기에 바로 실방을 했는데 시간대가 알림이 안 가는 시간대라서 제가 그 영상을 아직도 두고 있거든요. 무음인 걸 거기에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왜냐면 알림이 안 가는 영상은 전해지질 않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검색하신 분들 링크로 들어가시라고. 근데 제가 거기 설명하면서 이 자기풍하고 하전입자가 오는데 그게 사실은 같은 거다. 왜냐면 하전입자라고 하는 거는 이 하전입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적인 성격도 동시에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책에서 읽을 때 이거랑 이거랑 같이 온다, 마치 구별돼서 구분돼서 오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구의 다이너모 이론도 대류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 대류 따로 자기장 따로가 아니라 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전기장, 자기장. 이 얘기를 하면서 하전입자 얘기를 했잖아요. 하전입자. 오늘은 하전입자가 그럼 뭐냐, 입자는 뭐고 하전입자는 뭐냐, 입자는 모두 하전입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하전입자가 만약 그 뭐 전화를 띈 건데 그걸 띄고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띄고 있느냐. 세상은 참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져. 그래서 종합적인 설명을 자꾸 찾아내는데, 찾아낼 때 아주 골 때리게 고대 사람들이 그걸 예측하고 이 자연 철학을 세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레코 로망적인 자연 철학에서 물리학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자연 과학대도 그렇고 현대 물리학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도 입자설로 설명이 되고, 자연계에 더 미시적인 걸로 가거나 아니면은 복잡한 데로 가거나 하면은 불연 속성과 확률적인 것.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히 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게 지금의 그리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중해 전 둘레가 다 그 그리스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이를테면은 이 이오니아 지방 같은 경우엔 굉장히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떻게 보면 진료와 관련된 철학, 그 철학엔 자연 철학도 들어가고, 또 이 저 엘레아 쪽, 뭐 로마 이쪽에는 형상에 가까운, 논리학에 가까운 그 철학이 발달이 되고, 또 이집트 쪽, 알렉산드리아 쪽, 이쪽은 훗날 그 당대 고대에 그냥 자연 과학이 그냥 발달을 해버리고 하는데, 지금 현대의 것도 보면은 자꾸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하게 연속적일 것 같은데 불연속적이고, 딱 떨어질 것 같은데 확률적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전입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보려고 하는데, 비가 갑자기 되게 오네. 좀 덜어놓은 시간에 이동을 할 걸 그랬네. 도서관에 앉아있다가 뭐 생각 조종자들 그걸 갑자기 우발적으로 실방을 하나 하고 이동을 하는 중인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많이 와요. 자, 그래서 오늘 볼 것은 뭐냐면은, 제가 하전입자로 오로라 설명할 때 그 하전입자를 설명을 했는데, 물리에는 입자가 보통 지금 현대에는 17개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거 설명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파악하자면은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 있다.
양성자 같은 무거운 거랑 전자 같은 가벼운 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 분류표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뭐 무슨 타입의 입자, 무슨 타입의 입자, 무슨 타입의 입자, 그러니까 분류를 좀 해놓긴 했어. 근데 저는 일단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하까지 보게 되면은 전하 이게 아니라 전자를 얼마나 띄고 있느냐까지 보게 되면은 가벼운 입자 중에서도 전자하고 광자하고는 스핀 값이나 뭐 이런 게 같아도 우리가 보통 입자에서 보는 거는 그 에너지하고 스핀이라고 하는 값이 딱 떨어지는 어떤 값들로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불연속적이야. 1이면 1, 2분의 1이면 2분의 1, 2면 2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어요. 스핀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고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지 몰라 그걸. 그리고 또 하나가 전하예요. 전하. 근데 전하는 아이 씨발 씹새끼 사람 지나가는데 씨발 새끼가 손을 들었으면 개새끼가 족같은 새끼네 저거. 씨발 새끼. 저 새끼 미쳤나 저거? 전하가 야 운전 똑바로 해 새끼야.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운전 똑바로 하라고. 문도 안 여네 개새끼. 전하가 광자는 없어요. 0이야 0. 근데 전자는 제가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신호등 말고 이렇게 교차로 있는 데를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놈이 비가 오는데 후진을 하는 거야. 미친놈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 쌩쌩 막 왔다 갔다 막 앞뒤로 막 하더라고. 이걸 한 바퀴 돌아가서 나가려고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한마디 했죠. 전하가 이 전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입자가 다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 했던 거 가벼운 거 있고 무거운 거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 있어야 될 쌍을 이루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자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자면 이제 전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뭐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전하가 있다는 건 확실한데 전하량을 측정할 수 있느냐, 전하의 양, 그게 바로 저번 세기 초 한 100년 전에 아주 핫한 진짜 딱 100년 정도 전의 그 상황이에요. 그걸로 노벨상을 그걸 연구를 하신 분이 노벨상을 탔거든요 결국. 근데 밀리컨인가? 그리고 그 상대 대논쟁이에요. 세계 대논쟁. 전하량과 관련된 기분 잡쳐버렸네 씨. 뭐 좀 할 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가자. 전하가 있는 건 맞는데, 전자 같은 경우에 전하가 있는 건 맞는데, 이 전하가 어떤 방식으로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 밀리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리스적인 사유로
단위별로 있다. 기본 단위, 그리스의 기본, 그리스의 그 입자설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에서의 이거는 지금 수학을 설명하기가 좀 되게 어렵긴 한데, 수학에서도 우리가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단위 있죠. 단위. 그 단위를 가정한 수예요. 그래서 그러한 단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밀리칸인가? 그리고 에렌하프트라고 하는 동시대 물리학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쪼갤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서 불연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계속 쪼개지면서 결국 전하가 더 적고 0에 수렴해 버리느냐, 이 차이란 말이지. 근데 양쪽이 맞서는 거야. 한쪽은 단위량이 있다 분명히, 또 한쪽은 그 단위량 같은 거 없다, 이렇게 맞서는 거야. 현대물리는 일단 결론 먼저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현대물리에서는 단위량이 있다로 나오죠. 여러분들 뭐 이공계 쪽은 그 단위량 정확히 아시죠? 1.6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빗소리 엄청 크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각각 나름대로 실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 과학이 돼버렸으니까, 더군다나 물리학의 세상이고, 나름대로 실험을 하면서 간접 증명, 혹은 뭐 거기에서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서 했다는 거지? 그래서는 이 정도면 직접 증명이다 라고 이제 물리학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해요. 뭐냐 하면은 이를테면은 수증기 그리고 전하를 띤 입자,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판 사이에 두면은 요 전하가 떨어지는 거랑 요 안에 다른 어떤 뭐 수증기가 됐건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액체건 기체가 됐건, 요 놈하고의 그 관계,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험 설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물리량들이 많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하량을 측정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이 밀리칸이라고 하는 양반은 단순하게,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의 오늘날의 그 수치랑 거의 비슷한 거를 만들어내는데, 뭐냐면은 분무기에서 기름방울, 거기에다가 전하를 딱 일정량의 전하만 딱 넣어서 기름방울을 분사를 해. 전하를 띄니까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겠지.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그리고 밑에가 플러스고 위에가 마이너스. 잠깐만. 마이너스. 중력은 밑으로 내려갈 거고, 전자기력이 위로 가려면 위쪽이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야. 이런 상태로 해요. 이런 상태로 해서 거의 다른 변수들을 거의 잘 잘라내고, 완전히 오콤의 면도날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전하량을 측정을 해보는 거야. 전하량을. 그리고 그 전하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하량 1.6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1.6 뭐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1.59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가다가 10의 마이너스 19,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져요. 근데 이제 에렌하프트, 이 반대쪽에 있는 학자는 뭘 했냐면은 그것보다
계속 더 쪼개지면서 더 낮은 전압값들을 찾아 나가면서 기본 전압값은 없다라고 하는 그 발레를 내는 실험을 계속해요. 이 두 사람의 이제 자존심이 걸린 싸움인 거지. 근데 이제 이거 펴도 되겠구나. 근데 자, 이거 학생분들도 들으실 텐데 중간에 그 좀 제가 저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지 말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사람이 잘 안 바뀌어.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냥 하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말고 뭐 따질 방법이 없지 뭐. 저렇게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뒤로 싹 후진을 해가지고 오는 거야. 자, 근데 지금 그때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 그때도 지금도 승자는 누굴까? 일단 그때 먼저 얘기하면 100년 전에 승자는 노벨상을 딱 100년 전쯤에 탔어요. 100년 전쯤에. 바로 밀리칸 이 물리학자가 승자야. 전하량 승자. 하전입자라고 하는 건 전하량을 뜨는 건데 그 전하량의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기본 전하량이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는 전하량이다 이거야. 그리고 다시 100년이 지났죠. 현재는 어떨까? 현재는 승패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게 얽힌 재미난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나도 스스로 기분을 좀 전환해야겠네. 지금 승자가 쿼크 어때요? 쿼크는 방금 말한 기본 전하량의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갖죠. 그럼 승자가 바뀐 거네. 그렇잖아요. 에렌하프트가 말이 맞는 거잖아요. 에렌하프트가 그런 실험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런데 인정 못 받았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승자는 밀리컨이에요. 왜냐하면은 쿼크는 따로 있지 않아. 쿼크는 그런 값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따로 있질 않기 때문에 결국은 결합되면은 딱 단위값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실험 그리고 하전입자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제가 왜 하필 그리스 얘기로 시작을 했을까? 그리스 불연속 이상해. 광전효과도 그렇고 세상 스펙트럼도 그렇고 세상은 불연속적이고 확률적이야. 현대로 오면 올수록. 자 보세요. 중력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중력은 물론 현대에는 현대가 아니라 100년 전 그 당시에 이미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민콥스키 시공간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예전 중력은 뭐죠? 뉴턴 역학 시기부터 수백 년 동안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이 됐죠? 질량하고 거리 제곱하고 요게 수식안에 들어가죠. 근데 그러니까 이 서구 사람들이 사유하는 틀이라고 하는 게 입자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질서에 대한 것 이런 것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전하량도 사실은 전하량 그 계산하는 공식 보면은 거리에 대한 것 뭐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질량 대신 뭐가 들어가죠? 전하량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내가 하전 입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하량이 바로 질량의 위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질량의 위치에.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틀,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틀, 뭐 꼭 물리학이 아니어도 다른 자연과학이나 다른 사회과학도 그 틀들이, 이를테면은 제가 그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요. 하이젠베르가 쓴 책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학생들한테 읽어보라고 했더니 방학 동안에 좀 오랫동안 읽었나봐. 책을 좋아하는 친구가 읽었어. 어떤 친구는 내가 코스모스도 읽어보라고 해서 코스모스 읽고 재밌었다고 하고, 근데 부분과 전체는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도 사실 부분과 전체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하면서 굉장히 난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었거든요. 근데 부분과 전체에 보면은 이 물리학자가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 형이상학 이 얘기를 막 하거든. 그게 뭔 얘기인지 그 읽으면서 이 웬만한 교양 수준에서 그냥 넘어가게 될 정도로 좀 까다로워요, 사실. 근데 아주 명작이긴 하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하전 입자나 아니면은 중력이나 전자기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같은 틀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촉분 이론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것도 대통일 이론 이런 것들도 보면은 한 틀로 아름답게 묶을 수 있느냐, 한 틀로. 근데 그 틀을 묶기 위해서 두 사람 다 실험에 약간 조작이 있었지. 제가 소망, 욕망, 황우석 박사 그 얘기했을 때 과학자는 논문에 어떤 조작도 있어서는 안 된다. 기억나시죠? 근데 나중에야 밝혀진 건데 양쪽 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밀리컨 같은 경우에도 딱 그 기본 전하량에 잘 안 맞는 실험들은 다 이렇게 제끼었거든. 근데 그 노트들이 다 나왔어. 나중에 다 발견이 됐어. 영원한 비밀은 없는 거야. 그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로.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황우석 박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는 실험 그 장비나 오차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완전히 그 없는 걸 속인 건 아니고 좀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거. 왜냐면 그 앞쪽 실험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그 편차들이 너무 컸어. 근데 이제 그 기름방울로 하는 것도 편차가 사실 있지, 그때 당시 기술로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지금도 쓰이고 있는 하나의 모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입자를 무거운 거 있고 가벼운 거 있다, 무거운 거 대표 양성자, 가벼운 거 대표 전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전자랑 비슷한데 광자란 놈은 그 단위 하전 그 전하량이 없는 거야. 없는 놈이야. 그래서 오늘은 하전 입자에서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오로라에서 하전이라고 하는 건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입자가 전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하전 입자가 있다. 여러 종류가 있다. 전하가 없는 것, 뭐 광자도 있을 거고 중성미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큰 거 중에서는, 무거운 거 중에서는 중성자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측정을 하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마치 스펙트럼처럼 불연속적으로 측정이 되는 거야. 그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반대쪽에는 아니다, 연속적이다, 그거보다 더 작은 값도 있고 작은 값도 있고 단위 전하란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에르나프트라고 하는 물리학자. 이 사람이 그게 내가 지금 그 사람 좀 그렇게 막 서로 굉장히 논쟁을 하다가 볼츠만 같은 경우에도 그 엔트로피 법칙 그거 하고 완전히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자살을 택했는데, 지금 제 기억에 이 사람도 나중에 막 되게 힘든 상황으로까지 갔던 것 같아요. 자살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하량, 그게 나왔고, 그렇게 나오는 데는 이미 쌓여있는 여러가지 우리가 세상 보는 틀들, 아까 질량 얘기했듯이, 물론 중력하고 나머지 다른 세 힘은 완전히 크기 자체가, 중력은 엄청 작아요. 10에 한 20 몇 배 정도 다른 힘들이랑 차이가 날 정도로 작고, 더군다나 중력이 제일 쉬운 것 같고, 우리가 잘 관찰하는 막 해나 달이나 별, 요게 중력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우주선도 우리가 그렇게 보내지만, 실제로는 중력은, 다른 거는 다 청력과 인력이 있거든? 근데 중력은 인력만 있어. 청력은 이론적으로 뭐 가상적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발견이 안 돼. 제일 어려운 놈이 중력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그럼 이게 주제가 뭐지? 전하량, 하전 입자의 전하량, 여러 입자들. 제목은 좀 이따 정하겠습니다. 내가 중간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강의 끝이고요. 중간에 이제 비가 많이 그쳤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신호등이 있잖아요. 근데 신호등에서도 막 이렇게 지나갔을 때, 제가 언제 한번 요 근처에서 또 내 앞으로 지나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보통 그런가 보다, 야, 바쁘면은 어제 출발하지 그랬냐 이러면서 그냥 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교차로에 이런 선은 있고 이런 거를 건너는데, 차가 보통 내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에선 내가 기다리잖아. 기다렸다가 건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가 아니라 반대쪽 방향으로 서 있던 차가 내가 지나가는데 후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는 거예요. 왜 후진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나오고, 아니 후진을 하고 또 앞으로 싹 가. 또 후진을 해. 술 취했나? 그분이 술이 취했나? 아니면은 내가 창문을 안 내리더라고. 제가 지금 아래에서 밑으로 찍어서 그렇지 정면 호랑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창문을 안 내리고 거기에다가 이 썬팅인가 그것까지 해가지고 어렴풋이 보이는데, 남자고 뭐 등치 크고, 한번 나를 이렇게 보긴 보더라고. 내가 운전 똑바로 하시오 양반 이렇게 했을 때 나를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안 봤으면 내가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야. 잠깐 세우가 날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창문을 내리기를 기다렸지. 기다린 다음에 참교육을 한번 시켜주려고. 창문을 내리진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본 거랑 정면이랑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교육 채널에 오신 많은 분들, 이게 좋은 대응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게 잘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게, 제가 당연히 주먹으로 싸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중2 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지금 이런 식으로 뭐 항의를 하거나, 왜냐면 이렇게 너무 명백한 데에서는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다른 일을 당한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무슨 사이코 같은 뭐가 이렇게 막 갑자기 막 흉기 들고 막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저기 하면은 피하고 도망가야지. 그럴 때는. 그러나 이럴 때는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은 이 방법 말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깜짝 한번 놀란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고 말겠죠. 근데
난 별별 사람들 다 봤어.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난 거라서 그러는데 그건 진짜 술 취한 놈 같아. 내가 지나가는데 저쪽 멀리에서 자기 자리에 누가 차를 세웠나 봐. 차를 지 차로 들이받는 거야. 술 취한 놈 같아. 쾅쾅 들이받는 거야. 근데 그게 내 차가 아니야. 그리고 무섭더라고. 그거는 진짜 사이코잖아요. 걔가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사이코 아니야. 그리고 등치도 커 보니까는. 근데 그게 내 차였으면 근데 내가 가만히 안 있었지. 뭐 좀 뭐가 나갔겠지? 그러면 나왔을 거야. 나왔으면은 내가 그 상태에서 이놈이 싸움을 잘한 놈일 거야. 근데 내가 그냥 맞을 거야. 맞고 나서 나중에 그 저기를 하지. 법적인 거기로 가서 뭐 합의금 받고 뭐 이렇게 해야겠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반면교사로 삼으셔가지고 저는 실제로 중2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중2 때 제가 이제 중2 초랑 중2 말이랑 키 차이가 많이 나고 마지막으로 싸운 게 되게 무서웠던 게 이렇게 정통으로 잘 맞으면은 한 방에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저도 이렇게 맞고 비틀거리고 막 이런 적도 있고 많이 맞았고 때릴 때 한 방에 쓰러뜨린 적도 있어요. 근데 중2 때 조금 크고 나니까는 딱 그 이전엔 한 번도 없었는데 옆에서 다른 애들은 그런 걸 본 적이 있지. 한 방을 때렸는데 걔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해서 딱 깨어나서 계속 요일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그 깨어나기 전 그리고 깨어나서 계속 물어볼 때 얘가 잘못된, 처음엔 죽었나 그리고 그 다음에 잘못됐나, 그 이후로 한 번도 중2 때 이후로 나도 그 처지가 될 수 있잖아요. 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그리고 뭐 별의별 놈들이 다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때 중2 때 이후로 내가 오늘 이후로 절대 누구랑 주먹으로 싸우지 않는다. 말로 싸운다. 근데 말로도 이제 싸우면 안 돼. 이제 나이도 들고 내가 지금 질환 때문에 사실은 몸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밸런스나 이런 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 놈도 딱 만약에 내려서 좀 뭐 그런 놈이야.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폭력 사태까지 오면은 그냥 맞고 처리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정당방위는 해도 되지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이렇게 딱 썬팅 된 거 안쪽으로 딱 보니까는 크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폭력은 안 되고, 또 이런 경우에도 저는 조금 강한 항의를 했는데 욕설까지 해서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미친놈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교육 카테고리로서 마무리 한번 해보자. 저번 경우에는 야 바쁘면은 어제 출발하지 그랬냐 이러고 말면 되고, 이번 경우에는 차가 고장난겨? 뭐 고장이 아니라 사람 지나가는데 지가 바빠가지고 어떤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틀어나갈 수 있는 곳을 빨리 나가고 싶은 거야, 사람 지나가기 전에. 근데 내가 후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걸어갔기 때문에 걸어가고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뒷부분은 사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올리는 거 아니야 이거? 감사합니다.